여러분의 기분 좋은 정보를 책임집니다. 안녕하세요. 새빨간 스캔들 김나연입니다. 제 점심시간 1시간 동안 오전장 흐름 체크해보고요. 오후장 흐름까지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새빨간 이슈와 종목 분석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도 새빨갛게 물들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빨간 스캔들은 주식디자인연구소 박정식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첫 출연이신데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시장 흐름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양시장 모두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폭은 크진 않은데요. 자, 우선 코스피 시장부터 현재 시각 어떤 모습 보여주고 있나요? 네, 현재 우리 코스피 다행히도 제가 2315선을 조금 조심해라, 이탈된다면 좀 리스크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 오늘 다행히도 전일 종가보다 좀 떠서 시작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2349선을 기록하고 있는데 자, 이대로 만약에 2371선을 돌파하게 된다면 시장은 긍정적으로 앞으로 한 달 정도는 더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만약에 2317선을 이탈시키는 흐름이 다시 한번 나오게 된다면 우리는 2230선 정도까지 추가적인 조정력도 염두를 해야 된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843선이, 즉 5일선이 이탈되지 않고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점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시장의 반등량 나오면서 원래 자동차 섹터를 빼고 거의 다 이제 하락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뭐 의약품 섹터 그리고 전기전자, 삼성전자를 비롯한 다양한 지금 섹터가 상승력이 나타났고, 오늘 특히 이제 한국전력이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전력은 상당히 이제 저평가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장이 불안하다면 좀 안정적으로 노릴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은 지금 전반적으로 상승력이 잘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오늘은 시장의 반등력이 나타나다 보니까 반도체 섹터가 상승력을 아주 강하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서울 반도체라든지 원익 IPS라든지 뭐 SFA 반도체 이런 이제 반도체 섹터 그리고 디지털 컨텐츠, 이제 웹젠이라든지 뭐 다날 그리고 넥슨GT, 액토즈 소프트 이런 섹터들이 이제 상승력이 잘 유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반도체, 시장이 상승력이 나올 때는 반도체 쪽을 노리시는 게 좀 긍정적이다 보여집니다. 네, 양시장 모두 중요한 지지선을 이탈하지 않고 지지를 해주기 때문에 앞으로도 긍정적으로 전망할 수 있겠다라고 하셨고요. 이렇게 시장에 상승세가 나올 때는 반도체 주들을 눈여겨보는 게 좋겠다는 말씀까지 덧붙여 드렸습니다. 양시장 긍정적인 흐름, 또 코스피 지수는 1% 넘는 오름폭을 키우고 있다는 점 확인하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투자자라면 놓쳐선 안 될 다양한 이슈들도 점검하고 가셔야 할 텐데요. 장유리나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새빨간 이슈의 장유리나입니다. 오늘도 5가지 이슈들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국내 2분기 경제 성장률에 대한 내용 준비했고요. 두 번째로는 코스피 시장에서 역사상 가장 많은 순매도를 나타낸 외국인에 대한 내용 준비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통신주에 대한 내용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통신주 2분기 서프라이즈를 바탕으로 실적 기대 개선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디지털 뉴딜 정책의 호재와 더불어서 3분기부터 5G 가입자가 증가한 효과가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따라서 장기적 이익 성장 국면으로 진입할 것이다라는 이런 가능성까지도 내비쳐지고 있습니다. 과연 통신주들 앞으로도 잘 갈 수 있을지 잠시 뒤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번째 이슈는 바로 보안주가 되겠습니다. 이른바 공공데이터 그리고 중앙집중 원격근무 확산이 이루어지면서 보안주들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공데이터는요, 집정량이나 내용 측면에서 한 번 뚫리면 좀 걷잡을 수 없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따라서 보안주들 이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잠시 뒤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전 세계를 매료시킨 BTS에 대한 내용도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내용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2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3.2%를 기록했습니다. 이는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8년 4분기 이후로 최악의 성적표를 내놓은 건데요. 한은은 코로나19 재확산 흐름이 오늘 10월에 전제된다라는 하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1.3%까지 달성을 하려면 남은 3, 4분기 평균 1.3% 이상은 성장을 좀 해야 된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수출에 좀 내리막을 타고 있는 것 가운데 올해 마이너스 2%대의 성장도 어려운 것이 아닌가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거리두기 2.5단계로 비관 시나리오도 갈 수는 없다, 간다고는 볼 수가 없다라는 의견들도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지표들도 잘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슈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바로 외국인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일 코스피에서는 외국인과 개인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정말 연출됐습니다. 개인은요, 1조 5천억 원가량을 사면서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순매수를 기록했고요. 반면에 외국인은 하루 만에 1조 6,200억 원을 팔면서 코스피 역사상 가장 많은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어제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여기에 원화 모두 다 등진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이러한 영향들은 좀 다양한 지표, 다양한 원인들로 좀 해석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MSCI 리밸런싱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어제 MSCI 리밸런싱 당일에는 좀 통상적으로 외국인의 순매도 규모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영향들도 해석이 되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3차 팬데믹 우려감도 더해지는 가운데 공매도의 금지 연장, 여기에 반도체 업황의 부진 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좀 했다라는 이유들이 덧붙여지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오늘은 코스피 시장에 외국인이 다시금 돌아왔는데요. 과연 수급 상황 오후장까지도 잘 이끌어갈 수 있을지는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시장 점검도 도와드리겠습니다. BTS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자 아이돌 그룹 이 방탄소년단이요, 새로운 역사를 썼다고 합니다. 한국 가수 가운데 처음으로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다이너마이트가요, 핫 100 정상에 올라선 건데요. 이 핫 100은요,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노래 순위 집계 사이트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오늘 BTS 관련주들 장 초반부터 흐름이 좋았는데요. 이 초록뱀을 필두로 강세를 나타내며 현재는 이 장 초반 대비 탄력이 둔화됐지만 여전히 오름세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오후장까지도 그 시세를 잘 끌고 갈 수 있을지 지켜보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새빨간 이슈들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전문가님, 좀 더 자세한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자세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통신 3사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 3사가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데 이어서 3분기 영업이익도 개선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들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 흐름을 보면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네. 통신 3사주들 지금부터 좀 봐도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미 이제 SK텔레콤 같은 네. 경우에는 한번 이제 기대감으로 해서 주가가 다른 통신주들에 비해 좀 올라가지 예, 않았습니까? 맞아요. 근데 다시금 또 조정을 받게 된다면 매수의 기회가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차트를 조금 보시면은 20선과 기준선 자리에 좀 지지를 받고 지금 현재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대로 만약에 조정력을 받게 된다면 23만 6천 원 정도 자리, 이 자리에서 우리가 기술적으로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자리가 혹여라도 이탈이 된다면은 22만 9천 원 자리에서 짧게 한 번 더 매수를 해주면서 기술적인 반등력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SK텔레콤 같은 경우 외국인의 순매수력이 아직도 프로그램 순매수력과 같이 맞물리면서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충분히 주가가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SK텔레콤보다 나는 조금 이 통신 3사 중에 저평가 섹터를 좀 노리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제 KT를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KT 같은 경우에는 다른 통신주들은 자기 자산 가치 대비 시장에 좀 부각을 받고 있는데, 이 KT 같은 경우에는 순자산 가치가 13조 8천억인데 현재 시가총액이 6조 2천억으로 이 자기 자산 가치, 즉 자본 총계 대비 시가총액이 상당히 낮게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주가 부각력은 좀 떨어지더라도 우리가 장기적 포지션을 잡아가면서 좀 안전한 평단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 통신 3사 중에
LG U 플러스가 그나마 전년 대비 좀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은 통신주 중에 좀 탄력성이 있는 종목을 노리고 싶다면 저는 또 이제 LG U 플러스를 또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LG U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주가가 옆으로 횡보하면서 움직이지는 않았지만 전년 대비 지금 성장률이 상당히 20% 넘게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 통신 3사가 움직이게 된다면 탄력성은 LG U 플러스가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SK텔레콤이 그래도 통신 3사 중에는 최근 가장 좀 큰 시세를 뽑아냈는데 23만 6천 원 부근까지 좀 조정을 받게 되면 신규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하셨고요. 나머지 KT 같은 경우도 자본 총계 대비 시가총액이 현재 적은 상황 저평가돼 있다라고 하셨고 LG U 플러스도 지금 충분히 신규 진입이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하셨으니까요. 여러 가지 모멘텀을 안고 있는 만큼 통신 3사 종목들의 주가 흐름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보안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보안의 중요성은 뭐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다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뭐 신분증도 모바일에 넣어서 다니는 시대이기 때문에 네. 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보안주 사실 근데 최근에 시장에서 크게 부각받지는 못했잖아요. 네. 앞으로는 좀 어떨까요, 전문가님? 이 보안 섹터가 좀 시장에서 자기 자산 가치 대비 좀 부각을 받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원래 관심이 없었는데 네. 오늘 이슈를 보니까 좀 다양한 것들이 나타나더라고요. 네. 지금 보면 일단 첫 번째 이슈가 이 공무원들이 이제 이 비대면 업무 시스템 활용률이 300% 정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공공 클라우드 보안 문제가 살짝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전 세계 900개 넘는 회사, 이 가상 시설망 정보가 거래된 정황이 포착이 되면서 일본 기업 중 38곳의 재택근무자 로그인 정보가 털렸다라는 또 이슈가 나오고 있고요. 이 공유 오피스, 공유 차량은 카시웨어링이죠. 이쪽에서 악성 코드, 랜섬웨어 노출 우려가 다시금 부각을 받고 있는 이슈가 현재 어제부터 쫘라락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보안 관련 섹터가 단기적으로 시세가 좀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 관련 주 중에 저는 이제 K사인을 언급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K사인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솔루션을 현재 공급 중에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쪽 보안주라고 하면 K사인이 언급이 되지, 물론 안랩도 있겠지만 네. K사인이 언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K사인 우리가 좀 공략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제 음봉이 나오고 오늘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종가 베팅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종가 베팅을 하실 때 손절 라인만 좀 짧게 잡고 대응하시면 되는데 손절 라인을 1,410원이 깨지면 손절하는 관점으로 가시고 이탈되지 않고 이대로 상승력이 나오면은 그냥 잘 챙겨보는 관점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보안 관련 이슈가 전해지고 있는 만큼 관련주로는 K사인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우선은 손절가를 1,410원 잡으시면서 계속해서 우상향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하셨으니까요. 보안주 관심 있으신 분들은 K사인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탄소년단이 또 한 번 새로운 K-팝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다시 장식했습니다. 국내 가수 최초로 빌보드 싱글 차트 핫 100 차트 1위에 올랐다는 소식에 관련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키스트가 다시 하락세로 전환한 것을 제외하고는 초록뱀, DPC, 넷마블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주 계속해서 좀 지속해서 봐도 될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은 저는 긍정적으로는 보고는 있지만 네. 오늘 좀 급등이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이 시세를 좀 따라잡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일정 부분 좀 조정이 들어올 때 관심을 가져보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예. 오늘 당장 매수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 넷마블이 빅히트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단 보유 지분은 25%고 만약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만약에 상장을 하게 된다면 그 지분 가치만 1조 원에 육박한다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도 넷마블이 7월 달부터 주가가 거의 2배 가까이 지금 올라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시세를 우리가 좀 따라잡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혹여라도 넷마블의 시세를 따라잡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손절 관점을 짧게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급등이 나와서 이대로 밀려버리면 순식간에 또 15만 원짜리까지도 밀릴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따라잡는다면 손절 라인을 굉장히 짧게 16만 6천 원짜리를 잡고 이탈되면 손절, 이대로 상승력 나오면 그대로 쭉 끌고 가시면 되고
손절한 다음에 밑에서 다시 한 15만 원 정도 자리에서 재공략 관점 이런 거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각을 받는 게 이제 DPC죠. 네, DPC도 상당히 주가가 7월 달부터 그러니까 이미 시장에 다 부각을 받고 있는 와중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딱 터지자마자 고점을 형성하면서 차익 매물 나오면서 지금 밀리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쉽사리 접근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지만 만약에 여기서 조금만 더 빠져준다면 한 18,200원 자리에서 기술적인 포지션으로 매수해서 짧은 반등력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DPC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빅히트에 대략 1,020억을 투자하면서 지금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케이스트죠. 케이스트. 자, 일본 자회사가 지금 이 방탄소년단의 일본 활동에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으로 부각을 받고 있는데, 자, 이 종목도 지금 현재 따라잡기보다는 조금 더 눌리면 대략 한 14,100원 정도에 잡아서 기술적 반등력 노려보고 당연히 이탈되면 매수가를 이탈시키면 바로 빠져나오는 전략을 구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초록뱀이죠. 초록뱀도 상승력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초록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저는 지금까지 언급 넷마블이나 아니면은 뭐 키스트나 아니면은 DPC나 이런 종목들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게 자산 가치 대비 다른 이들 종목들보다 지금 많이 부각을 받지 않고 있어요. 예. 한 2배 정도 부각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방탄소년단 주식을 잡았다면 초록뱀을 한 어제 정도 자리에서 한번 잡아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품을 정도로 저는 만약에 잡게 된다면 초록뱀인데, 이 초록뱀이 이제 이 방탄소년단 활동 과정에 드라마를 좀 제작한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부각을 받고 있는데, 솔직히 지분은 안 들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지분 가치적으로 따지면 넷마블이 최고죠. 네, 그래서 그쵸. 뭐 1등주를 꼽는다면 넷마블을 공략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는 좀 이 관련주들을 노리고 싶지만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된 종목을 노리고 싶다. 그러면 초록뱀이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관련주 전략을 다 잡아드렸습니다. 케이스트, DPC, 초록뱀, 넷마블 주가 전략 세워드렸으니까요. 방탄소년단 관련주 가지고 있으신 분들 참고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주식디자인연구소 박정식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네, 계속해서 주식시장의 맥을 짚고 이슈가 우리 시장에 주는 영향까지 한 번에 빨간 펜으로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달 우리 시장 수급 동향을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대표의 빨간 펜 주목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김민수의 빨간펜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9월 1일이 시작되다 보니까 8월 달이 이제 다 갔고요. 그와 함께 9월 달에 하반기가 이제 시작되는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8월 달에 이어졌던 수급들은 어떻게 변화가 나왔는지, 그럼 그중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어떤 종목을 샀는지 한번 찾아보고 그에 따른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들은 수급 관련된 동향인데요.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봤을 때 역시나 8월 달도 개인들이 다 했다. 개인들이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매수를 했고,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 말일날 기준으로 거의 뭐 1조 6천억까지 팔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특히 개인들이 거의 다 매수를 하는 상황 쪽에서 어떤 동학 개미 운동에 대한 변화들은 여전히 개인에 대한 중심이 이어지고 있구나라는 쪽도 여실히 확인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와중에서 저희 기관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은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구나, 주식하기 싫구나라는 관점들이 뚜렷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나마 연기금 쪽이 말일날 조금 변화가 좀 나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기준으로 보게 되면 연기금도 아직까지는 주식에 대한 변화가 크게 없는 가운데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관, 외국인 모두 다 비중을 줄이는 가운데 개인 쪽에서의 변화가 계속 뚜렷하게 나오는 시장의 유동성을 충분히 개인 쪽에서 적극 이용하고 있구나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일단 외국인 관점 쪽으로 보게 되면 외국인들은 왜 지금 아직까지 주식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을까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어제 같은 경우도 여실히 드러났죠. 특히 어제 같은 경우 비차익 매수
쪽에서의 비차익 매도죠. 이쪽에 대해서 오히려 더 강화가 시키다 보니까 일단 헤지펀드 관련된 쪽도 일단 한국을 좀 떠난다라는 관점들이 나오다 보니까 반대로 보게 되면 일본은 오히려 워렌 버핏이 주식을 매수할 정도로 약간 기대감이 차 있는데 한국 쪽에 대한 여전히 기대감이 없다는 관점으로 봤었을 때는 아무래도 어떤 수급 관련된 부담감은 살짝 더 들어가야 되겠죠. 물론 개인들이 열일을 하고 있지만은 주요 어떤 외국인들이나 기관 쪽에서의 변화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구실점이 좀 없어지는 것도 현실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먼저 눈여겨볼 수 있는 게 달러 인덱스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달러와 약세가 이어지면서 최근 들어서는 한 93대 정도에서 전후로 어떤 가격대가 크게 변화는 없지만은 여전히 지금 기조를 보게 되면 약세 쪽은 뚜렷한 가운데 아직 시장에 대해서는 큰 변화가 없다는 관점 쪽에서 달러와 약세에 대한 분위기는 이어지고 있지만은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안 들어온다는 얘기는 일단 신흥국 관련된 펀드멘탈이 코로나19 관련된 쪽에서 영향을 끼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에 대한 유인들을 강하게 못하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하나 눈여겨볼 수 있는 게 10년물 국채금리, 즉 금리입니다. 눈여겨보실 부분들이 금리 관련된 쪽은 오히려 지금 저점을 기록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미국 시장에서 실질 금리 관련된 부분들은 오히려 시장에서 바라보는 것과 다르게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들어올 거다라는 관점들이 나오면서 금리가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다는 부분들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실질 금리에 대한 변화와 함께 아직까지 미국 시장에 대한 흐름들은 유동성을 그렇게 과하게 나오는 관점 쪽에서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는 관점 쪽을 보게 되면 아직 어떤 실질적인 변화를 좀 봤었을 때는 신흥국 쪽에 어떤 강하게 유동성을 공급하기가 조금 힘들다는 관점들이 좀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만약에 직전 고점까지 이어지면서 금리가 또 강하게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주식시장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물 국제금리에 대한 변화들은 조금 더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 쪽에서 주목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밖에 또 확인해야 될 부분들은 신용잔고죠. 신용잔고 같은 경우 일단 꾸준하게 코스피나 코스닥 모두 다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다가 이제 지수가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고점 쪽에서 정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정체를 보이면서 지수의 흐름들과 거의 비슷하게 아직까지는 방향성을 못 갖고 있는 상황들인데 여기서 가장 좋은 부분들은 일단 지수가 다시 턴을 하면서 움직이고 올라갔었을 때 마찬가지로 신용잔고가 좀 정리가 돼서 같이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신용잔고에 대한 부담들을 좀 덜어내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이 부분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만약에 지수의 움직임과 똑같이 또 신용잔고가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계속 부담은 가중된다는 쪽으로 바라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관련된 추이가 아직 시장에 대한 그 강한 어떤 부담으로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은 여전히 체크해봐야 될 또 하나의 변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으로 봤었을 때 수급 관련된 포인트를 정리를 하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들의 유입에 대한 모멘텀은 부족하다. 왜냐하면 신흥국에 대한 펀드멘탈은 계속 약화되어 있는 상황 쪽에서 반도체 업황도 마찬가지죠. 이번에 고정거래 가격들은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달 또 하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달 연속 하락한다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아마 연말까지라도 계속 약한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변화가 나와야 외국인들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매수를 하겠죠. 이쪽에 대한 부담감이 아직은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기관 같은 경우는 일단 주식기업 펀드가 환매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개인 입장 쪽으로 봤을 때 펀드를 해서 뭐 하겠느냐, 수익률도 안 나오는데 차라리 내가 직접 하겠다라는 쪽으로 시장 참여가 좀 더 활발하게 나온다는 게 지금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예탁금 증가, 특히 요즘에 카카오 게임즈의 IPO까지 같이 이어지다 보니까 예탁금 증가가 되면서 시장 유입이 늘어난다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아무래도 증권주의 호재가 가장 크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시중의 주변 자금들은 계속 시장에 들어오고 있다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시되 아무래도 신용잔고에 대한 부분들은 부담은 좀 있다는 관점 쪽에서 개별 종목 중심으로 오히려 신용잔고가 한 7% 이상 한 10%대까지 들어오는 종목들은 일단 고점에서 너무 따라붙지 말자라는 쪽으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다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가장 먼저 외국인들은 어떤 종목들을 8월달에 매매를 했느냐라고 봤었을 때 지금 동향들을 보게 되면 현대차, SK하이닉스, 어떤 삼성전자 관련된 쪽, 그리고 CGN 관련된 쪽 이런 쪽은 일단 대부분 LG화학, 삼성, SDI도 마찬가지죠. 어떤 배터리 관련된 쪽이나 IT 관련된 쪽은 좀 매도를 했다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반대로 LG전자라든가 KB금융 그리고 또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이런 쪽은 또 사네요. 게다가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좀 예외로 봐야 될 부분들이 알테오젠도 마찬가지겠죠. 약간 지금 시장에 들어오는 MSCI 관련된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들어왔던 부분들 빼고는 아직 어떤 뚜렷하게 변화가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는 상황 쪽에서 조금 더 정리를 해보게 되면
일단 자동차 2차 전지 관련된 쪽, 반도체 쪽은 일단 매도를 했는데 화장품 쪽에 대해서 매수가 들어왔다는 점들, 특히 수출 관련된 쪽의 데이터가 나쁘지 않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흐름들 괜찮다는 흐름들과 함께 음식료, 금융주는 매수를 했다라는 쪽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은 꾸준한데 저평가 소외주 중심으로는 일단 시선들은 좀 변하고 있다는 쪽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기관의 매매 동향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 기관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쪽 매도 상위입니다. 게다가 LG화학 같은 경우도 매도가 이어지면서 전반적인 그 동향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들을 매도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가장 또 특징적인 모습들인데 매수한 종목을 볼까요? NC소프트 게임즈를 비롯해서 SK케미칼, SKC솔믹스, 그리고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바이오 쪽은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죠. 그 밖에 한국전력, 두산중공업 이런 어떤 약간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을 매수를 많이 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정리를 하게 되면은 무엇보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과 비슷하게 반도체, 2차전지, IT주는 매도를 했는데 에너지 쪽이나 게임주는 매수를 했다는 쪽에서 특징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은 일단 개별적인 성향들이 좀 컸다라고 볼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투자 아이디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 순매수를 했거나 외국인들이 순매수한 종목들 어떤 것들이 쪽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라고 봤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외국인 기관이 동시 순매수한 종목이죠. 대표적인 LG전자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코너를 하나 따로 2주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를 제가 강조를 많이 드렸었죠. 그런 흐름이라고 하게 되면 생활가전, 언택트 쪽에 대해서 잘 팔린다. 거기다가 전장사업부 쪽은 내년에 흑자 전환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자동차 부품에 대한 역할들 상당히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서 지금 최근에 다시 살짝 눌림목이 들어왔을 때 계속 관심이 필요하겠죠.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올해도 실적들이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나쁘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목표가 중기적으로 한 12만 원대까지 보시면서 대응 가능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7만 8천 원대로 대응하는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외국인들이 순매수하는 종목 중에서 앞서 화장품 쪽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2분기에 실적 잘 나온 대표적인 종목 하나가 코스맥스입니다. 그래서 수출 중심의 화장품 쪽이 양호하다. 중국 쪽에 대한 판매 흐름들 나쁘지 않다는 쪽에서 올해 영업이익이 의외로 50% 가까이 증가할 걸로 보여지는 만큼 그에 따른 변화들은 뚜렷하다는 관점 쪽에서 눌림목들이 계속 관심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목표가 12만 5천 원대, 손절가 9만 4천 원대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기관이 매수하는 종목 쪽에서 한국전력 보시게 되면은 3분기 실적이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유가 기반의 발전 비용들이 하락했기 때문에 이런 쪽의 흐름으로 보게 되면 기대감이 높다는 관점 쪽에서 목표가 2만 4천 원대, 손절가는 19,400원대로 대응한 전략에 포커스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8월 달에 수급 동향과 함께 외국인과 기관이 산 종목 쪽에서 수급 아이디어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런 쪽에서 어떤 변화가 나오게 되면 어떤 포트폴리오에 충분히 활용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해서 말씀드리고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김민수 대표의 빨간펜 시간에서는 지난달 수급 동향 점검해보면서 수급 관련 관심주까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오전장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종목에 주목하셨을까요? 인기 검색 상위에 랭크된 새빨간 종목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먼저 10위에는 한국전력입니다. 오늘장 소폭의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 9위의 S맥은 소폭의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8위의 메디포럼제약은 HLB그룹에 인수된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7위의 초록뱀은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핫 100 차트 1위에 올랐다는 소식에 올라가고 있고요. 6위의 현대차도 1%대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5위는 SK하이닉스, 4위는 금호 HT, 3위는 코오롱 머티리얼, 2위는 DPC, 1위 신풍제약까지 지금 바로 분석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100% 리얼입니다. 한 포털 사이트 종목 토론방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글을 보면서 전문가의 종목 분석까지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홍프로 홍광표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바로 5위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는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 오늘장 강보 합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떨어졌다가 79,000원까지 다시 올라가는데 또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오늘은 살짝 방향을 트는 모습이긴 한데 이 종목이 오늘을 기점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스탑입니다. 스탑이요. 알겠습니다. SK하이닉스 스탑 들으면서 토론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에 대한 의견입니다. 고점이다. 얼른 다들 털어라. 곧 6자 본다. 올해 안에 9만 원 갈 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틀린 것 같네. 배당금이나 받아야지. 내려도 상관없음. 더 담면 되니까 74,000원 아래에서 받으려고 딱 대기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게시글을 보면 고점이니까 다들 나가라. 곧 6자를 본다라고 부정적으로 전망하셨습니다. 전문가님도 6자로 내려갈 거라 생각하시나요? 일단 7만 원 깨지면 가능성은 있고요. 네. 그리고 2분기 실적은 좋은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디램값이 약간 지금 최근에 상승세로 돌아서긴 네. 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서버 디램하고 그쪽으로 인해서 좀 올라갔던 부분인데 지금 큰 이슈가 3분기가 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분기 때 회복세를 보면서 그렇다고 해서 뭐 하이닉스가 급나가고 그 정도는 아닌데 예. 문제는 일단 지금은 제가 탑프로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전 8만 원대 이 종목 매도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아직은 좀 더 좀 추세를 지켜보시고 그 이후에 좀 하시는 게 낫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수급 자체가 외국인 기관이 매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좀 여유 있는 관점에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외국인과 기관이 물량을 팔아내고 있고 만약에 7만 원에 이탈하면 6만 원까지도 충분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짚어드렸습니다. 조금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전달해드렸는데 다음 게시글을 바로 보도록 할게요. 내려도 상관없다. 7만 4천 원 아래에서 받으려고 딱 대기 중이다라고 하셨습니다. 7만 4천 원 아래에서 매수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예. 제가 지금 30분 봉을 잠깐 켜놨는데 지금은 상승 구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선이 지금 90선이나 60선 비슷한 선이긴 한데 내려와서 안착이 됐을 때 해야 지금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오니까 굳이 밑에 왔을 때 그 바닥이라고 생각하면 지하실 내려갑니다. 잘못하면. 그러지 마시고 지지받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가 열려 있었다. 이런 말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구간이다. SK하이닉스에 대한 조금은 보수적인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4위는 금호 HT입니다. 이 종목 연일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합병을 추진하고 있는 다이노나가 개발 중인 코로나 치료제가 원숭이 대상 시험에서 치료 효능이 검증됐다는 소식에 이 호재가 연일 작용하면서 강세로 견인하고 있습니다. 자, 금호 HT는 여기서 그럼 더 갈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조금 더 갈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금호 HT 일단은 고 들면서 토론방부터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호 HT에 대한 의견입니다. 오늘 4,980원에 입성했는데 왜 내리지? 오늘 고점 돌파 다시 하겠죠? 딱 보아하니 오늘 파란색으로 마무리할 것 같은데 합병 너무 기대하지 마라. 그냥 재료와 거래량만 보십시오. 긴장할 거 없습니다. 기다리면 다음 주 더블 수익이라고 하셨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게시글부터 보도록 할게요. 오늘 4,980원에 입성을 했는데 왜 내리지라고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고점을 다시 돌파하겠죠? 라고 하셨는데 금호 HT 일단은 고를 드셨잖아요. 어떤 의견이신 거예요, 전문가님? 일단은 지금 다른 종목보다 지금 때를 덜 탔다. 그래요? 그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최대 거래량은 어제 대비는 아직 그렇긴 한데 저는 5천 원은 좀 넘기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리고 분봉으로 보시더라도 지금 현재는 그냥 수렴 구간입니다. 그래서 하단에 4,450원이 이탈을 안 하면 한 번 더 위로 올라간다면 최대치는 5천 원 이상에서 하루 이틀 더 추세는 아직 꺾인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서 일단 재료 부분은 일단 저는 무시했습니다. 사실 지금 렘데시비로 빼놓고는 승인난 그 치료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좀 이슈랑 차트 위치 갖고만 그냥 일단은 좀 더 보시고 5천 원 넘어가게 되면 이제 한
6,000원까지는 한번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4,450원에 이탈하지 않는다면 5,000원 돌파해서 6,000원까지도 상승세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 전달해 드렸습니다. 금호 AGT 확인하셨고요. 자, 다음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3위는 코오롱 버티리얼입니다. 이 종목 오늘 장 초반부터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에 한국판 뉴딜 전략 회의를 개최하는데요. 이 종목은 수소차 연료전지 전기 생성 장치 핵심 구성품인 분리막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 그 수혜가 강하게 작용하면서 상한가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자, 코오롱 버티리얼은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사실 상한가에서 이제 판단하는 네. 게 제일 애매하긴 한데 그쵸. 수소차는 고입니다. 고. 네. 알겠습니다. 코오롱 버티리얼은 고 외치면서 토론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오롱 버티리얼에 대한 의견입니다. 고수 개미인 제가 하나 알려드리죠. 목표가 7,000원 봅니다. 다들 인정? 정말 주식은 버티는 자만이 승리하나 봐요. 3,000원 밑에서 계속 물탔더니 이런 날이 오네. 이대로 가면 점상은 그냥 갈 듯 다들 내일까지 꽉 잡고 있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게시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수 개미 투자자분께서 목표가를 7,000원으로 잡아봤다고 말씀하시는데 7,000원 어떻게 보세요? 7,000원 좀 무리인 것 같고요. 아, 그래요? 지금 위치상은 4,550원이 넘어가면 5,000원 이상은 좀 확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월봉으로 봤더니 지금 기존에 그러니까 2019년 초에 고가가 지금 4,550원대인데요. 돌파하면 몸통 위로 보면 5,000원에서 5,300원 사이인데 이런 경우에 처음에 상장했을 때 바닥 가격으로 오늘 돌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상단 가격인데 4,000원이 돌파됐으니까 위로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최대치는 한 4,800원에서 5,000원 사이까지는 가능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7,000원은 조금 너무 높고 4,700원에서 5,000원 사이를 일단은 목표가로 잡아드렸습니다. 다음 게시글을 또 보도록 할게요. 정말 주식은 버티는 자만이 승리하나 봐요. 3,000원 밑에서 계속 물탔더니 이런 날이 오네 라면서 감격에 겨우신 모습입니다. 맞는 말인 것 같은데요. 버티는 자만이 승리한다. 물타기도 하셨고. 물타기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하고 그래요? 사실 이분이 언제 매수하신지 모르겠는데 최근에는 그냥 등락권이었습니다. 1차 상승이 나오고 나서 옆으로 간 거였는데 하단을 건드리지 않고 추가 상승이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오늘 일단 정부 또 수소차 얘기가 나온 게 또 하나는 이제 네. 지원금 제한을 안 두겠다는 풍문이 있습니다. 지금 얘기 나오는 게 뉴스가 또 하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기차처럼 뭐 나라에서 1,000만 원 이상 지원하고 이제 네. 구해서 하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완화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슈 때문에 그러는데 수소차는 어찌됐든 간에 지금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향후에 좀 확장될 수 있는 부분을 보기 때문에 전기차는 지금 어느 정도는 시장은 확대됐지만 아직 그 본궤도로 간 건 아닌데 그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거고 수소차는 지금 현대에서 워낙 지금 강하게 밀어붙이고 그리고 하나하고 효성 이렇게 짝짓기식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향후에도 계속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수소차는 앞으로도 유망하다.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전달해드렸고요. 자, 곧 이어서 다음 종목도 바로 보도록 할게요. DPC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DPC 오늘 장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 잘 아시겠지만 방탄소년단 관련주로 묶여서 오늘 방탄소년단 호재 소식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DPC는 더 오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제가 원래는 스탑을 하려고 그랬는데 네. BTS라 일단 고르하고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BTS라서 일단 고 외치면서 토론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PC에 대한 의견입니다. 거래량 2천만 돌파 시 대상승합니다. 다들 저점에서 많이 사둬요. 2만 1,000자리는 언제쯤 오는 건가요? 계속 흘러내리기만 하네. 훌륭한 이슈가 있는데 오늘 흐름 좀 아까운데 계속 기다려봐야 하나? 라고 다들 좀 고민을 하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게시글 보면 2천만 거래량을 돌파하면 대상승할 거니까 저점에서 많이 사둬라 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거래량이 지금 최대치 전일 대비 지금 238% 정도 지금 터지고 있는데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전에 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지금 아마 차익 기준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000원 밑에면 제가 볼 때 한 번 더 지지 받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출발한다고 그러면 금일 고점 가격이 지금 찍어보시면 21,900원인데 그 돌파를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지선이 대략적으로 19,000원 하단 같으면 저는 조금 트레이더 관점에서는 고다. 그리고 21,900원, 22,000원 돌파하면 추세로는 25,000원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오늘은 좀 지켜보시고요. 내일하고 모레 흐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분봉에서 그렇다고 해서
오늘 첫 봉이 일단은 대량 거래가 나오면서 매도가 나는데 지금 거래량이 들어오는 경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단으로 내려왔을 때 18,000원대, 그러니까 18,900원부터 18,500원 사이클로 일단은 매수를 보시고, 위로 갔을 때 21,900원이 뚫리면 25,000원까지는 한번 도전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고를 외친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DPC 전략 제시해 드렸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바로 오늘의 1위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는 신풍제약입니다. 신풍제약이 최근 코로나19 감염증에 걸린 아프리카 환자 250명을 대상으로 피라맥스와 4가지 약물을 비교하기 위한 임상 2상에 착수했다는 소식에 오늘 10% 가까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풍제약 더 갈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더 갈 수는 있는데 이 종목은 제가 스탑을 외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스탑을 들면서 토론방 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풍제약에 대한 의견입니다. 요즘은 백신 테마가 대세다. 17만 원까지는 무탈하게 간다고 본다. 15만 1,000원 해서 탈출 완료. 그릇 작은 개미는 이쯤에서 만족합니다. 와, 하방 2번 맞고 8만 원에 손절했는데 주식 정말 어렵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게시글 볼게요. 17만 원까지는 무탈하게 간다고 본다라고 전망하신 분이 있습니다. 신풍제약 롤러코스터잖아요. 그야말로 어떻게 보세요? 3일 안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항상 급등주 얘기할 때 5일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5일선하고 이격이 상당히 벌어졌는데 5일의 절반이 2.5입니다. 이게 어떤 뜻을 얘기하는 거냐면 주식하실 때 기본 팁을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네. 상승 기조로 갔을 때 이틀 안에 고점을 못 넘기면 5일선이 붙어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5일선이 꺾이면은 종목이 보통 매도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 또 차익 기준도 그러고 그래서 내일까지 일단은 고점에 도달하나를 일단 체크하시고, 도달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17만 원까지 보는 거는 좋긴 한데, 저도 좀 걱정되는 게 여기서 이제 조정이 나오면 그냥 10%로 안 끝납니다. 그게 겁나기 때문에 제가 네. 스탑을 외친 건데, 아직 분봉은 살아 있습니다. 위에 상단에 살아 있는데 혹시라도 금일 이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13만 9천 원 이탈하면 조금 보유자들은 비중 관리하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13만 9천 원 이탈하게 된다면 보유하신 분들은 비중 조절에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다음 게시글도 보고 갈게요. 하방을 2번 맞고 8만 원에 손절했는데 주식 정말 어렵네요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상당히 아프실 것 같아요. 신풍제약 8만 원에 손절했는데 다시 오르고 있잖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네. 전에 방송에서 했습니다, 이걸. 이 똑같은 프로에서 했는데 네. 저도 그때 얘기한 자리가 딱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얘기한 자리 깼습니다, 그날. 61,500원이 지지서 제 녹화 방송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제가 기억을 하기 때문에. 근데 저도 다시 올라가면 가능성 있는 자리가 이제 이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보시면은 가긴 갔는데 이게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못 견디게 흔들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꼭 참고를 하시고, 혹시라도 지금에 접근하시거나 그거는 좀 제가 위험스러워서 일부러 스탑을 드린 건데, 트레이딩 관점에서 사실 도전해 볼 만한 자리긴 한데, 문제는 개인 투자자들은 손절 안 하시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꼭 참고를 하시고, 위로 보시는 거는 일단 아까 선을 다 그려놨습니다. 15만 9천 원 전고점 자리 돌파되면은 혹시라도 추가로 더 갈 수 있으니까 이거는 보유자분들 영역이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풍제약 자세한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종목들 전문가 의견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네, 오늘의 관심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예, 오늘은 DMS입니다. 디스플레이 패널 업체인데요. 실적이 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전망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2,384억의 영업이익이 303억. 금일 시가총액이 약간 차이는 있을 건데 지금 1,900억대 전후입니다. 그래서 원래 수주 잔고가 올해 하반기에 아직도 3천억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하반기도 상반기를 상회하는 아마 수주를 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수주 잔고가 이만큼 있다는 거는 다른 종목 대비는 상당히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종목 자체가.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미용기기 관련해서 업체 인수해갖고 하는데 이쪽도 영업이익이 아마 상반기 때 한 80억 정도 나는데 이 부분을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풍력발전기 사업에서 이 종목이 앞으로
추가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기업 가치가 좀 더 또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요. 차트 보시면은 제가 아까 들어올 때보다는 좀 올랐는데 8,200원에서 8,100원대를 일단 매수 구간으로 보시고요. 1차 목표가를 9,200원.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주봉으로 보시면 지금 상단의 자리가 9,400원까지 있는데 제가 방송 특성상 9,200원을 1차 목표가로 잡아드리고요. 그리고 하단에 7,300원이 이탈하지 않는다면 향후에 추가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고 만일에 강한 흐름이 나온다면 10,000원까지 도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주 DMS 소개해드렸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스캔들은 홍광표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새빨간 스캔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하신 시간 어떠셨나요? 큰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오후장도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고요.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